안녕하십니까. 일요 스튜디오입니다. 퇴근 시간 앞두고 참 오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. 오늘 뭘 했는지 하루 종일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. 더 황당한 거는 이따 나가시지 않으세요? 또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엄청 아침엔 톤이 더 셌어. 막 장이 올라갑니다 하다가 점점 마이너스로 가니까 점점 자신감이 이런 말 해도 되겠지 뭐. 장 왜 이렇게 시장 왜 이렇게 약해졌냐? 약해졌어 종가에. 뭐 어디가요? 시장 전체가 좀 보지도 못해가지고. 오히려 좀 오늘 개정안 나온 거는 괜찮았는데. 이거 말고도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뭐 아침 종가에는 또 삼성전기 같은 건 또 좋았더라고.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소재나 이런 것들이 또 현대차로 또 좀 그렇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. 오늘 세법 개정안 뭐 2시에 나오는데 나왔네요. 난 내용을 몰라요 지금. 네 설명 좀 해줘요. 세법 개정안요? 뭐 세법 개정안 전체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일자리 창출, 빈부격차 축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그 축이거든요. 뭐 빈부격차 축소라는 말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네요. 소득 분배를 이렇게 좀 정상화하는 뭐 이거를 그 두 축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좀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. 뭐 소득과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뭐 정규직을 전환시켜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고령 인구라든지 이런 인원들을 좀 채용을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.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우리들은 별로 그건 관심 없었잖아요. 근데 본론합시다. 네. 그 하나 더. 소득세 구간 신설됐어요. 5억? 네. 5억 이상? 원래 5억이었고요. 최고가 10억 신설됐어요. 10억 신설됐어? 네네. 10억 이상이 꽤 있지. 그러니까요. 이게 사실은 이게 2017년 개정안 나올 때 5억 이상이 신설됐고요. 이번에 2020년 개정안에서 10억 이상이 신설됐는데 보통 사람은 연봉 5억, 10억 못 넘으니까 남일이기는 해요. 근데 약간 10억이 몇 프로야? 5억이 40%? 5억이 42%. 세율이요? 45%요. 45구나. 네, 새로 신설된 것. 3억 미만이 38인가 그럴 거야. 네네, 맞습니다. 왜 잘하세요? 그 구간에. 42%인데. 근데 왜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 10억 아이비 애들은 머리 아프겠다. 네. 10억 이상. 완전 사람 비싸. 아이비 애들은 10억 넘죠. 잘하는 애들. 부럽다. 어쨌든 근데 그게 아니라 2019년에도 좀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자기가 근로소득을 받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공제해 주는 게 연말정산 때 돌려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한도도 작년에 설정됐거든요.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소득세를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는 하는데 약간 소득세 좀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율을 좀 늘리고 있다.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. 두 번째로는 뭐 투자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제 혜택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매년 나오는 게 그 예전에 사내유보금 과세라고 해가지고 전체 순이익에서 뭐 65%에 대해서 뭐 이렇게 소득 올라간 거 제외하고 투자한 거 제외하고 뭐 상생 협력 기금 낸 거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%의 세금을 매기는 게 있거든요. 그것도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. 기존에는 전체 순이익의 65%였는데 70%로 늘리고 대신 투자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. 투자하면 공제해주고. 그렇죠. 세금을 그거를 투자를 안 하면은 결국에는 세금은 더 늘어나고 이게 투자를 하면은 약간 공제 혜택은 더 주고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. 뭐 결국에는 기존에는 이렇게 그 소득 격차 축소랑 이렇게 고용 안정 이 두 가지가 목표였다면은 이번에는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포함된 게 특징적이다 이거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평가하면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6월 안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. 엄청 나아진 것 같은데? 엄청 나아졌습니다. 이게 네 가지 정도가 바뀌었는데 이 정도 하면 해당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. 네 가지 정도가 나아졌어요. 네 가지 정도가 바뀌었는데 이게 다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. 첫 번째가 제일 큰 게 그 예전에는 처음에 6월 25일 날 났던 거를 원안, 이번에 나온 걸 개정안 이렇게 앞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안에서는 이렇게 양도소득이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면은 그거에 대한 공제를 2천만 원까지 해준다 그랬어요, 연간. 그리고 국내 주식에 대한 거고요. 나머지는 다 합쳐서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다른 거는 양도소득이 난 거를 다 합쳐서 250만 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였죠. 당연히 국내 주식을 더 많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였는데
이거에 대해서 2천만 원은 너무 적다라는 투자자들의 반발도 있었고요.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아니 공모 주식형 펀드 시장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건 혜택 안 주면 어떡합니까? 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 반영해서 국내 주식 플러스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 합쳐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공제 혜택을 준다는 거죠. 5천만 원 이상 벌어야지 연간으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준다는 겁니다. 결국에는 그 데이터로만 보면은 금액 자체가 2.5배가 됐잖아요. 그리고 5천만 원 되는 범위도 늘어났어요. 이게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펀드 안 하고 주식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핏 그 언론사에서 통계를 봤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금 내는 사람이 전체 투자자의 2.5% 정도래요. 3%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. 연간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만 이거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. 이게 변경된 점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로 변경된 점은 손실 2월 공제 기간이 길어졌다는 겁니다. 손실 2월 공제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오늘 손실이 발생했어요. 그러면은 이 손실을 올해 발생한 거를 메꾸기 전까지는 플러스가 될 때까지는 그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건데 기존에는 3년까지만 이 메꾸는 기간을 이렇게 인정해 줬었는데 5년으로 늘려줬다라는 거죠.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투자자한테 좀 좋은 내용이었고요. 세 번째로는 과세 방법에 관련된 건데요. 전에는 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증권사에서 매월 이렇게 원천징수를 한다 그랬었어요. 이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죠. 연간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는데 내가 1월 달에 굉장히 돈을 잘 벌고 2월 달부터 고꾸라져서 연간으로 마이너스라도 1월 달에는 이렇게 원천징수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내년 5월 달에 환급 신청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월간으로 엎치는 게 아니라 반기에 한 번씩 2번 원천징수 하겠다라고 바뀐 겁니다. 이것도 역시 투자자들이 이거 뭐 대투자 기회는 어떡하냐, 기회비용 어떡하냐 이렇게 불만을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정부가 받아준 거고요. 마지막 변경점은 증권거래세 인하인데요. 증권거래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.25%잖아요. 25bp인데 이거를 15bp로 10bp 낮추는데 이거를 언제 반영할 거냐? 2bp는 2022년에 인하하고요. 그리고 나머지 8bp는 2023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,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도입할 때 반영한다고 했었습니다. 근데 2bp 인하하는 거를 땡겨서 2021년 내년부터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. 이거는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그 대주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내는 대주주의 범위가 기존 10억에서 3억으로 이렇게 범위가 늘어나거든요. 그 대주주로 인정되는 사람의 범위가 그러면서 이렇게 증권거래세 인하도 좀 빨리 땡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. 네 가지 법안을 보면은 네 가지 다 투자자한테 유리하다는 거죠. 6월 달에 기존의 안과 원안과 이 개정안 이렇게 새로 수정안 보면은 이게 수정안이 내 부분 다 낫다. 바뀐 거 다 투자자한테 유리하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. 물론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는데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.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고요. 두 번째는 배당 소득은 투자 소득이냐 아니면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과세해야 되느냐 이거였는데 여전히 금융투자 소득으로 종합과세로 분류과세하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. 제가 주식도 하고 배당주도 한다면은 제가 주식에서 깨졌을 때 이거를 다 합쳐서 과세를 하면은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얘기는 배당주에 대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고요. 한국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잖아요. 이게 좀 배당 수익도 올리고 배당 수요도 늘어나는 좀 배당주 위주의 이렇게 좀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 소득으로 되면 합산해가지고 손실을 할 수 있었던 거죠. 네네.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손실이 나도 배당 소득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2천만 원까지는 15.4%의 과세를 합니다. 그거는 바뀌지는 않았어요. 다만 그건 어떻게 했어요? 대주주 뭐 해가지고 뭐 3억 그거는 이제 2021년부터 반영 이렇게 하는 거고요. 처리 안 했. 네, 똑같이 가고 2021년, 2022년은 이렇게 대주주엔 양도세 과세하고 2023년부터는 대주주냐 아니냐가 아니라 번 돈이 5천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이걸로 구분해가지고 과세하는 방식으로. 장기 투자자 세제 공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없었어요? 아직은 없었습니다. 아니, 그럼 그런 말도 좀 있었는데 그런 거 안 들어갔나 보네.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하면은 오히려 대주주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
이거는 좀 더 아니 부동산에서 주식적으로 돈 좀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.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. 이렇게 주식은 부동산이랑은 다르게 장기 보유에 따른 뭐 인플레이션 해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더 보상을 줘야 된다.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저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. 이거 어차피 반영되는 거 2023년이에요. 그리고 2022년이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세법 2022년에 굉장히 다 바뀔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2022년 3월이니까 2017년에도 세법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논의가 시작된 거죠 이게? 일단 지금은 당연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없는데 제 생각에는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죠. 좀 더 보완돼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 완전 폐지 얘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공제해주면은 그런 거야? 네. 뭐 당연히 금액은 나중에 늘어나야겠지만 이게 금액을 정부가 나중에 공제 금액을 줄이면 어떡하지라는 이 걱정이 좀 있는 거지 뭐 거래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할 정도 레벨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오늘 나온 거 갖고 그냥 심플하게 바로 2시에 나온 거 갖고 한 거기 때문에 더 깊이 못 들어갔는데 네, 제가 좀 그 세부안이랑 뭐 뒤에 이런 것들 Q&A 이런 것까지는 아직 다 못 봤습니다. 다음에 한번 다 봐가지고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. 나도 좀 궁금한 게 더 있는데 오늘 이 정도로 보고 나온 거 한번 더 점검해서 다시 한번 자료 발간한 뒤에 한번 얘기합시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팩트 정도 전하겠습니다.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. 함께 고민하시죠.